하정우 후보 지원 요새를 위해 부산을 찾은 정청래 대표. 그런데 지원은커녕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하정우 어디 갔어? 빨리 와.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정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삼행시로 하 해주세요. 하. 하정우는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삼행시 할 때까지 참 분위기 좋고 좋아 보였는데 마지막 건 좀 논란의 여지 있어 보이죠, 허주연 변호사님?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아니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얘기를 하다니 나 뜨거운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박정훈 의원도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없는 작태다. 명백한 아동성희롱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다. 아동 인권 침해다. 이건 성추행 관련한 어떤 DNA냐라는 굉장히 강한 비난 표현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해서 하정우 후보와 정식으로 경쟁하게 된 한동훈 후보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철회 대표는 자신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모르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 앞에서는. 그런데 둘이서 저런 식으로 어린 아이에게 저런 행동해도 괜찮으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입장 바로 나와야 됐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결국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하고 부모님께 송구하다라고 했고, 하정우 민주당 부산북갑 후보는 상처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하정우 후보의 논란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른바 손털기 논란이 불거졌었죠. 선거 이슈 중에 주민들과 악수한 뒤에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서 비판을 받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의식한 듯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승리하이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승리하이소. 자, 논란이 일자 그거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여기에 또 맞불을 놓은 사람이 그런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동훈 후보인데요. 아무래도 경쟁자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마 맞불을 놓은 것 같은데, 앞서 보셨듯이 하정우 후보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두 손을 붙잡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동훈 후보 역시 북구 일대를 누비면서 경로당의 어르신에 이어서 길을 가는 어린 아이에게도 폴더 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일부러 하정우 수석의 그 실수를 후보의 실수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저리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경쟁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다 이제 인사 경쟁까지 붙은 선거판입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 내부는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좀 하이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힘차게 하나 둘 셋과 함께 누르겠습니다. 하나. 먼저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 때까지 제발 안에 싸운다는 소리 뉴스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보수 정권이 이깁니다. 자,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보면 뭐 사과도 했고 결집도 강조했습니다. 뭐 상황이 나쁘진 않고 뭐 이렇게 봉합되는 듯한 느낌이 보이려고 하는데 당내 갈등은 또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사실 공관위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공천을 하면서 이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심사를 해달라고 당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정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라는 사법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윤 전 대통령의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천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복당 심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복당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1일에 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단 공관위에서는 윤리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보류를 했는데 이걸 공천 배제를 안 하고 심사 보류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더 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 2일에 윤리위에서 정진석 공천 신청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예정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이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가 더 심해지면서 반발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출마 선언까지 미루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정 전 비서실장 공천하면 탈당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당내 반발 상당한데 당사자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요? 정 전 실장이 오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그렇지만 이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 누가 있었나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공당 공천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은 이 정진석 전 실장 SNS에서 언급한 이분, 이거 누구예요? 추경호죠. 추경호 지금 후보예요. 네. 추경호 후보가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은 추경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으면 본인은 그걸 감추고 싶거든요. 가능하면 얘기 안 하기를 원하죠. 내란 혐의로 기소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게 부각되면 될수록 본인한테 얼마나 불리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이제 사면 초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 전 실장 같은 경우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증거인멸 혐의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거든요. 이런 혐의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을 만약 공천하면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가 피해를 당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구도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유리한 구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공천을 다 받게 되잖아요. 추경호 의원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정 전 실장이 나도 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도 자체가 그러면 내란 세력 척결이 안 됐고 내란 세력 척결이 이번에 선거의 주요 목적이다. 이런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대구나 경북 지역,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분들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김태흠 지금 후보도
그래서 내가 탈당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전체의 구도가 잘못 잡히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도 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인물을 보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요. 당을 보거나 아니면 전체 구도를 보고 찍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순간 국민의힘 후보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 있는 경북 지역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정진석 전 실장을 만약에 공천을 주게 되면 이거는 프레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지금 정 전 실장 얘기하는 것처럼 추경호 의원을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내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공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조금의 실언도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MBN 무명전설의 탑10이죠. 탑10이 일주일 뒤 11일과 12일 저희 뉴스파이터를 찾아옵니다.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이들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 그때까지 여기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탑10에게 물어보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아래 방법으로 질문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